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아드백 앤솔로지 14년 더 유니콘 스테일입니다. 아드백이 최근에 신상품이 좀 자주 나온다, 그죠? 아드백 리뷰했던 거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요번에 또 아드백의 앤솔로지 시리즈의 두 번째 제품 앤솔로지 14년이 발매가 됐어요. 저는 또 한국 커뮤니티에서 못 받았어요. 북한으로 가입을 해야만 커뮤니티에 가입할 수 있던 시절, 직구하던 시절에 가입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다시 가입을 해도 저한테 메일을 안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이 바틀은 부산에 계신 박사님께서 리뷰하라고 빌려주셨고, 그래서 요번에 나온 아드백 유니콘 스테일, 아드백은 항상 참 스토리텔링을 잘해요. 디자인도 잘하고. 특히나 LVMH로 넘어가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 하지만 스토리텔링을 얻고 도수를 잃었죠. 알코올 도수가 계속 낮은 것이 좀 불만이기는 합니다. 간단히 술을 살펴보면 아드백 앤솔로지 3부작이죠. 이제 첫 번째 게 여기 있는 아드백 13년 하피스테일이었고, 버번 캐스크랑 소테른 캐스크를 메리지해서 나온 13년, 오랜만에 에이지 스테이트먼트 달고 나왔고, 요번에 발매된 14년 아드백 유니콘 스테일도 사용된 캐스크가 마데이라와 버번 캐스크의 메리지. 요 시리즈들은 한 해에 같이 작업을 했었을 거예요. 보통 요렇게들 나오죠. 뭐 지금 스프링뱅크에서 나오는 쉐리 캐스크 시리즈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13, 14 다음에 이제 내년에 15년 채워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번에 나온 유니콘 스테일은 그림 보면 그림에 유니콘 들어가 있고 옆에를 보면 또 쇼티가 나오겠죠? 지난번에는 여기 캡실이 하피였으니까 하피 깃털처럼 캡실을 만들었는데, 요번에 나온 유니콘 스테일은 말이라서 편자 2개 겹쳐진 모양으로 캡실도 예쁘게, 바틀 안쪽도 이렇게 다 편자 모양으로. 하여간 디자인 하나는 진짜 잘해요. 지난번에 나왔던 13년 앤솔로지하고 비교해 봐야 될 거고, 오늘은 그냥 아드백 10년하고 비교해 볼 거예요. 알코올 도수 46도로 맞춰가지고 뭐가 더 맛있다에 대한 기준보다는 얘네들 둘의 피니싱 캐릭터가 얼마나 드러나느냐를 보기 위해서 10년 엑스버번을 보고, 다시 이제 소테른도 먹어보고 마데이라 먹어보고 얼마나 캐릭터 차이가 나는지. 아드백이 또 쉐리를 쓰든 뭘 쓰든 진하게 안 묻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지켜볼게요. 색깔부터 한번 보시면 유니콘 스테일이 하피 스테일보다 약간 더 진하기는 하네요. 향부터 한번 볼게요. 앤솔로지 14년 마데이라. 마데이라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캐릭터가 엄청 도드라지는 애가 아니라서 볼륨이 진짜 볼륨이 아쉽다. 약간 제스티한 그 레몬 제스트 같은 약간 시트러스한 느낌이 제가 알던 아드백에 위에 살짝 얹혀져 있긴 해요. 뭐 어마어마하진 않은데? 아드백 13 하피스테일. 이것도 볼륨이 10년. 아, 코가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다 향이 잘 안 나지? 아, 안 되겠다. 우주 명술도 해야죠. 아, 이거 46도 안 되겠다. 제가 생각하는 아드백의 엔트리 종결자 아드백 코리브레칸, 알코올 도수 무려 57.1도 프렌치오크 같이 쓴 제품이죠. 방금 향을 봤는데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막 마데이라가 드라마틱하게 잡히고, 뭐 소테른도 마찬가지였지만 드라마틱하게 잡히지 않아요. 46도니까 볼륨의 한계도 있고, 코리브레칸을 맡아보면 내 코가 잘못됐는지 얘네들이 메가리가 없는 건지 알겠지. 맡아봅시다. 아, 약하네요. 코리 맞고 다시 맡으니까 볼륨이 적은 게 느껴진다. 확실히 10년이 더 어린 티가 나기는 해요. 스피릿 느낌이 더 많이 나고, 얘네들이 뭐 바닐라나 숙성감도 조금 더 있는데, 소테른 자체가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캐스크도 아니거니와 마데이라도 마찬가지죠. 아드백 자체가 그렇게 진하게 캐스크의 맛을 입히는 증류소가 아니다 보니까 향만 가지고는 드라마틱한 특징을 잡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맛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10년부터 마셔볼게요. 10년. 어우, 달다.
흐흐흐님. 스피릿 느낌이 난다는 게 뭐냐면, 요거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위스키라고 하는 술은 숙성의 마법으로 만들어지는 술이잖아요? 보리를 가지고 몰트를 만들고 당화를 시킨 다음에 발효를 해서 증류를 하고 나오면 투명한 스피릿이 나오죠. 그 스피릿을 오크통에 숙성해서 오크에서 나오는 맛들을 입혀가지고 위스키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술에서 만들어지는 맛과 향의 가장 핵심, 어디서 오느냐는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캐스크에서 오는 맛과 스피릿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맛, 이거 두 개를 먼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스피릿에서 올 수 있는 맛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피트 위스키니까 피트는 거의 대부분 스피릿에서 오는 맛이에요. 보리를 건조할 때 피트를 써서 피트를 입혀서 건조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스피릿에서 오는 피트 맛인 거고, 뭐 간혹 피티드 캐스크로 숙성을 해서 약간의 피트 향을 입히는 방법은 있는데, 피트 애초에 스피릿 맛이죠. 그리고 에스터 계열 과일 향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주로 캐스크보다는 스피릿에서 많이 와요. 거꾸로 캐스크에서 올 수 있는 대표적인 맛들이 뭐가 있을까요? 모든 나무는 목질부 자체가 리그닌 화합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바닐린, 바닐라 향, 그리고 뭐 코코넛 같은 느낌의 락톤, 거기다가 약간 뭐 스모키한 향을 넣어줄 수도 있을 거고, 쉐리 캐스크라면 뭐 포도 같은 맛들부터 시작해서 견과류의 맛, 그러니까 조금 더 무거운 짙은색 느낌의 맛을 많이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색상도 옅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술에서 스피릿 쪽 캐릭터가 강한가, 숙성에 의한 맛이 강한가, 이거를 보고 이거는 숙성감이 많다, 또는 스피릿 캐릭터가 많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로 저숙성 위스키들이 스피릿 캐릭터가 많이 나타날 거고, 숙성 기간이 오래됐더라도 뭐 세컨필이나 서드필 같은 거 여러 번 빨았었던 캐스크를 쓰면 스피릿 향이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거꾸로 스피릿이 셀 수도 있어요. 증류기의 형태라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무거운 스피릿도 있고 가벼운 스피릿도 있고 퓨젤 알코올이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숙성 기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스피릿 힘이 센 술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양히 마셔보면서 뭐 기회가 되면 스피릿도 마셔보고 해야 이제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아드백 10은 어리고 스피릿의 캐릭터가 더 많이 도드라지기는 하는데, 피트 위스키라는 것은 고숙성의 피트 위스키도 좋은데, 그러면 피트 위스키가 가지고 있던 그 피티하고 강한 장점을 많이 잃어버리죠. 피트는 숙성이 오래될수록 날아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숙성 피트 위스키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강력한 스피릿 캐릭터, 그게 아드백에서 잘 느껴져서 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숙성감이 적은 거에 한계는 있죠. 1차원적이긴 해요. 아무리 대 아드백 10이지만. 다음 유니콘 스테일 바로 먹어볼게요. 이게 좀 안 풀렸었구나. 뭐 하나 인상적인 게 굉장히 강하게 도드라지지는 않는데 그 제스티한 느낌이 제일 튀는 것 같아요. 보통은 마데이라를 마시면서 향신료의 캐릭터들을 많이 잡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 캐릭터가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아드백 10보단 당연히 뭐 엑스버번 숙성도 더 했을 테니까 조금 더 바닐라 같은 느낌도 더 올라와 있고, 맛을 보면 46도 치고 괜찮은데요? 이 정도 볼륨이랑 피니시면?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리뷰에서도 스펙타큘러 같은 애들이 진짜 뭐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느낌이었고, 그나마 13이 제가 조금 괜찮다고 했었는데, 희미하지만 자기 캐릭터가 있어. 단맛도 있고 46도 치고 뭐 이 정도 볼륨 괜찮다. 코리브레칸도 먹어볼게요. 도수발은 못 이기지. 와, 코리브레칸부터 사세요. 뭐 얘는 한정판이니까 지금 안 사면 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코리브레칸 안 먹어봤다? 코리브레칸부터 먹어야지. 최근에 나왔던 아드백의 커미티 바틀들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유니콘 스테일이랑 하피 스테일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좀 덜 다네, 유니콘 스테일이. 그러니까 캐스크의 특성도 그렇고 하피가 조금 더 달거든요. 13, 14 중에 하나를 고르면 저는 13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메리지를 해서 추가로 들어간 캐스크가 부여하는 맛이 강하지 않게 들어온다는 가정을 했을 때 13에서 들어갔던 소테르는 기본적으로 소테른 와인 자체가 단맛을 중심으로 하는 와인이다 보니까 원래 아드백이 가지고 있던 달콤한 스피릿 맛과 엑스버번에서 오는 바닐라, 소테르존이 주는 단맛이 어쨌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한 맛에 집중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느낌이었다면, 유니콘 스테일도 나름의 뭔가 맛을 하나 부여를 하고 약간 레몬제스트 같기도 한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맛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산만하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느껴지는 느낌? 46도 치고 나오는 볼륨이나 이런 것들은 전에 스펙타큘러보다는 조금 나은 것도 같은데 애매해요.
이게 뭐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나마 얘는 단맛으로 일직선 잡아서 쫙 올려주니까 그나마 뭐 하나 맛이 강화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 약간 또 이도저도 아닌 거 하나 섞어놓은 느낌? 그래서 저는 유니콘 스테이를 한 병쯤은 구매를 하기는 하겠는데 안 딸 것 같아요. 구매하신 분들 13부터 구매를 하셨다면 따지 말고 바에 가서 사드세요. 굳이 이거 딴다고 한 병 다 먹을까? 맛은 코리브레칸이 훨씬 좋다. 먹는 거는 코리브레칸 먹고 얘는 모읍시다. 아드백 엔솔로지 14년 유니콘 스테일 뭐 괜찮은데 뭐 사셨으면 보관하시죠. 진짜 최근에 나온 아드백들 다 빌 럼스된 빔 맞고 46도짜리 아드백들 모르겠어요.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니까 뭘 했다고는 하는데 지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얘도 그래요. 그냥 사셨으면 따지 말고 보관하시고 그냥 요런 거 하나 더 사서 드세요. 최근에 나온 아드백들 저도 하나도 안 빼고 지금 다 마셨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는 한 병 더 사서 쟁여두고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비자비큐였어요. 그 이후로 와 이건 하나 더 사놓고 싶은데? 라는 건 없었고 그나마라도 조금 괜찮았던 13년 비슷비슷한데 저는 13년보다 오히려 못하다고 느껴지네요. 결국 아드백은 뭐다? 엔트리가 짱이다. 코리브레칸이 신이다. 아드백 14년 유니콘 스테일 리뷰는 여기까지.